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은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주식 청약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공모주를 청약하는 것이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보면요, 소위 말하는 돈 좀 있으신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가족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막 몇천만 원씩 출금을 한 다음에 증권계좌로 몇억 원을 송금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같은 날 와서 이러한 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머니들의 투자법으로 알려진 이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요즘 엄청나게 핫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SK 바이오팜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식 청약에 관심이 많은 복분이라면 이 영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공모주라는 게 무엇이냐? SK 바이오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말이죠. 원래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한 뒤에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고 기업 공개, 즉 IPO라고 하는데요. 이 IPO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기업의 가치도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또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정말 좋겠죠. 기업이 상장될 때에는 낮은 가격으로 샀다가 상장이 되고 난 후에 기업 가치가 확 오르면 그걸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를 보면요. 셀트리온 아시죠? 셀트리온이 처음에 3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9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모주가 13만 원대였는데요. 현재는 8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러니 사람들이 공모주에 투자를 하려고 혈안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잠깐! SK 바이오팜이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난리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SK 회사의 지분이 100% 들어간 제약 바이오 회사예요. 뭘 만들었는데? 간질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 용어가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간질이라는 병, 즉 뇌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전증 치료제를 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약은 말이죠. 2019년 11월 미국의 FDA에서 신약 판매 허가 승인을 해줬고 올해 5월 1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SK 바이오팜에서 강조하는 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복제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죠. 물론 이 회사의 3년 손익 현황을 보면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죄다 마이너스긴 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미래 가치를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이 회사에 청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몫이긴 해요. 현재 기업의 가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볼 것인지 말이죠. 이렇듯 어떤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모가액 확정, 그 다음에 청약 기일이 이틀간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납입 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일,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SK 바이오팜의 경우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은 60%를 기관 투자자, 그리고 20%는 우리사주조합, 임직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20%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개인들에게 배분을 해요. 고작 20%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겠죠? 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공모가는 19일에 확정이 되었어요. 바로 49,000원으로요. 보통 공모가액은 청약기일 2, 3일 전에 확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SK팜의 경우 6월 23일부터
24일이 청약 기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복부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아무 곳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주관사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이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청약 증거금은 보통 50%를 내야 돼요. 즉, 청약하고 싶은 총액의 50%를 이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정산해야 하는 구조지요. 부동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K바이오팜 주식을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청약하는 당일에 500만 원, 50%죠? 이 500만 원을 증권계좌에 넣어놓고 청약을 신청하면 돼요. SK바이오팜의 공모가액이 49,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204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청약을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률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경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 경쟁률이 10대 1이래요. 그러면 204주 나누기 10을 하면 한 20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사실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와서 증권사로 이체하는 그 사모님들을 보면요. 1,000만 원 단위가 아닌 억 단위로 증권사로 돈을 보내요. 그리고 청약을 할 수 있는 신청 수량은 최소 10주 단위인데요. 증권사별로 거래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청약 주수도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거래를 많이 한 고객이라면 조금 더 청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청약 당일에 필요한 금액은 10주 가격 곱하기 50% 혹은 100주 가격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돼요. 바이오팜의 예를 들면요. 10주를 신청한다면 49,000원 곱하기 10주 49만 원이니까요. 증거금으로는 50%인 24만 5천원이 필요한 거겠죠? 청약 기일이 끝나고 나면 청약이 완료돼서 주식이 배정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거나 혹시 청약이 안 되었다면 다시 환불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청약을 더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모주 청약을 주 재테크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이 증권사별로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은 곳에서 청약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하니까요. 이 경쟁률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다가 청약 이틀째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에서 청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청약 이틀째에 손님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개인들에게 주어진 공모주 수가 얼마 안 돼서 아마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SK바이오팜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 청약의 기본만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공모주를 청약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공모주 현황을 알 수 있는 곳은 여기 있으니까 SK바이오팜 이외에도 여러 다른 공모주 현황을 참고하셔서 공모주의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늘 새로운 주제로 재빠르게 달려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복부인 여러분 안녕!